자, 우리 조상들이 살 때는 항상 그 배산임수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중요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뒤에, 옛날에는 그 뒤에 산을 끼고 있으면은 뒤에서 그 산에서 땔감을 많이 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바람을 막아주고요. 그런가 하면은 앞에 물이 흐르고, 농토가 넓게 갖춰져 있으면은 물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게 풍부하게 나오거든요. 고기부터 시작해서 쌀 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산임수를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배산임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또 바람도 막아주고요. 아, 예, 그럼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 바람도 막아주고. 자, 풍수지리의 목적 그러는데, 이게 참 중요한데, 뭐, 풍수지리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풍수는 자연과학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문화유산, 100대 민족 문화유산에 들어있어요. 이것은, 풍수는 뭐, 옛날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반풍수 집안 망치고, 돌팔이 사람 잡는다고. 그래서 돌팔이보다 풍수가 더 이게 책임감이 큰 거예요. 풍수가. 돌팔이는 사람 하나만 잡지만은 풍수는 잘못 쓰면 집안이 망하거든요. 그래서 풍수가 참 중요하다. 네, 제가 탈신공 개천명 그랬거든요. 풍수의 목적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풍수의 목적이 탈신공, 자, 한자 말 그대로 신묘한 공덕을 탈취를 해서 인간이 탈취를 해가지고 천명이라는 게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사주팔자거든요. 그걸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라 말에 보면은 이 풍수지리 설 사상이 유행했던 게 나라를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 맹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맹자가 무서운 게 천명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왕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게요. 그랬듯이 이 풍수지리는 적극적인 운명 개척학이에요. 왜? 내가 좋은 데에다가 내 아버지 묘를 써가지고, 조상님 묘를 써가지고, 거기에, 신묘한 공덕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내 운명을 내가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혁명사상인 거예요, 풍수가. 어쨌든, 탈신경 개천명, 이게 참,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풍수가 어떻게 발복을 하냐 그러는데, 이게 참, 그러면 여기에 묘를 써가지고, 그러면 다 잘 나오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기 때문에, 참, 이제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가장 우리한테 이제 듣는 말 중에 하나, 동기가문이라는 거거든요. 동기가문. 그러니까, 내 조상의 묘를 잘 쓰면 거기서 탈신공 개천명을 한 그 기운이 자손한테 가가지고 자성을 복되고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풍수지리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조상의 묘를 잘 써가지고 그건 음택이거든요. 음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어쨌든 땅 위로 우리가 인간이 숨쉬고 살 수 있는 공간을 양택이라고 합니다. 그 양택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의 우리나라는 음택 풍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음택 풍수가 발달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탈신공 개천명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내가 소를 잡는 사람인데 나도 명당에 묘를 써가지고 내가 왕후장상이 될 수 있다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초들이 살기 어렵고 했을 때 아마 의지처가 된 게 이게 풍수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풍수에서 사과라고 하는 용혈사수를 이 사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용이 뭐 잘생겼니 못생겼니 하는 거 그 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의 통로입니다. 기의 통로. 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의 동물이고 동양에서 굉장히 신성시하는 용이라는 것을 자연에 대비를 시켜가지고 자연의 그 기의 통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혈은 뭐냐? 자, 이 혈 자체로 보면은 구멍이란 말이에요. 구멍. 그래 용이 와가지고 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그 구멍에 잘 맺혀져 있느냐. 그게 용이라고요. 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자청용, 우백군, 뭐 북경군, 남주자 하듯이 그 혈자리를 용이 이 용맥이 와가지고 기가 와가지고 이 혈자리에서 잘 맺혀 있는데 그냥 그 혈자리를 어떻게 동서남북에서 잘 이것을 외호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게 사라고 그럽니다. 자, 수는, 자, 그러면은 사만 있고 수는 없으면 그 별별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을 수라고 했지만은 물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 물이 없는 것은 물이 없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양기 자체를 그래 공기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양기 자체를 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물이 굳이 없어도 양기가 흐르는 것을 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명당자리가 이제 혈이라고 하는 거, 혈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어떤 형태를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저게. 조종산에는 어디? 이제 조종산은 이제 태조산, 중조산, 소조산, 그 다음에 주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에도 우리 사람에게도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있고, 할아버지 있고, 아버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듯이 산에도 그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의 이제 정맥을 이렇게 보면은 태조산은 백두산에서 분기된 정맥을 태조산이라 그래요. 근데 이걸 이제 이 정맥을 누가 해놨, 옛날에 신경주의라는 분이 이조시대 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산맥이란 말을 옛날에 과거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산맥이라 했는데 우리는 이 정맥입니다. 정맥이 맞는 거예요. 백두대간 정맥이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예, 멋있죠? 이게 우리 백두대간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뭐 태조산, 뭐 중조산, 소조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이 혈자리에서 나한테 중요한 것은 고조 할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중요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듯이 이 혈자리에 가장 가까운 주산이 가장 중요해요. 백두산이 아무리 태조산이 좋다 한들 여기 있는 동국대 이 자리까지 백두산이요. 몰라요. 다만 여기 가장 가까운 산이 목명산 아닙니까? 목명산이 여기 있는 남산이 이 터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리죠. 아버지에 해당된다고 보죠. 주산이라고 보니까 이 주산이 어떻게 나한테 형성을 하고 있느냐. 그게 주산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풍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령론이라는 게 있고 형기풍수가 있고 이기풍수가 있습니다. 무령론은 우리 특히 한국에서 발달됐어요. 그리고 이제 형기풍수와 이기풍수는 이 두 가지는 이게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기풍수는 아주 정교합니다. 아주 정교해요. 이기풍수는요. 무령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송아지 형태, 개구리 형태, 뱀 형태, 선인 독서형, 장군 옥녀 탕금형. 옥녀가 금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선인 독서형. 아니, 선인이 독서를 한 일을 어떻게 알아요? 어쨌든 그런 말들이 있는 게 무령론이에요. 무령론. 자, 이제, 무령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령론의 기륭 판단법. 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혈자리에 봐가지고 남주작이 안산인 거예요. 앞에 보이는 그 안산을 보고 이름을 많이 지거든요. 자, 안산이 개나 책이냐, 누에냐, 신하냐. 신하 봉조형, 그러면 앞에 안산이 신하처럼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럼 신하가 앉아가지고 나한테 예를 표하는, 그리고 앞에 개가 누워있다. 라든가, 저게 책상처럼 돼 있다. 그러면 책상처럼 돼 있으면, 그냥 이 혈자리는 그냥 선인 독서형.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요, 그게요. 붙이는 방법도 또 있습니다.
그냥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고요. 안산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개냐, 누에냐, 뭐 여자냐, 뭐 책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상황을 전개를 시켜요. 아, 얘 개가 개가 조는 듯한 형상이다. 그러면 호랑이가 개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요. 호랑이가. 그러면은 맹호 출리병. 앞에 개를 잡아먹기 위해서 호랑이가 탁, 이 숲에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혈차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맹호 출리병인데, 이게 혀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10년 가도 혀를 못 잡는다는 얘기가 저런 겁니다. 재밌죠? 장군 대자형, 우암 송시열, 거기 묘소가면 장군 대자형이라고 그래요. 상제 봉조형, 선인 독서형, 옥녀 단장형, 옥녀 직금형, 노승 예불형, 어옹 독주형, 뭐 하여튼 물령가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연합부수형이니, 뭐 갈마음수형이니, 이게 갈마음수형이 연합부수는 물에 그냥 앞에 뭐 물이 있고 그러면은 이 형태가 연꽃이 물에 떠 있는 형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어쨌든 그런 거예요. 비봉기소형은 그냥 봉이 날아가지고 여기 앉았다. 그 봉을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예, 포란형이라고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금닭이 알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금닭이 알을 품고 있는데, 그럼 알은 어디 있느냐? 알에다가 묘를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니, 알만 있으면 뭐해. 금괴가 포란 알을 품고 있으면, 쪼아야 새끼가 나오지. 쫓는데 혈자리가 여기 입이 아닐까? 입이 이게 명당이야. 아니야, 예를 들자. 재밌는 거예요. 자, 현기로는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여기 이제 이 패치를 가져왔는데, 현기로는 이 패치를 사용하지 않고 무령론하고 이제 플러스를 해가지고 사람의 눈으로 산세를 봐요. 산세를 봐가지고 이 산세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더 이제 세심하게 들어갑니다. 이 현기론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고서들이 있어요. 학술적으로도 많은 고서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 현기론 같은 게, 많은 영향을 줬던 게 이제 어떤 털을 잡는데, 고울의 털이라든가 이런 데를 잡는데 이 현기론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다. 이 혈자리가. 살령수, 사혈. 그런데, 사는 그 용에게 길을 공급해 주는 것. 그 산이라고 그러고요. 용은 산에서 공급받은 길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 흘러보내는 것을 제가 아까 용이라고 그랬죠. 수는, 자, 용이 가는데, 용이 딱 멈춘 자리가 있어요. 보면은 대부분 앞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자, 물이 흘러야 거기는 기가 응집된 것으로 보여요. 물이 흐르지 않고 있으면 용맥이 쭉 가버리거든요. 그러면은, 혀를 맺기 위해서 더 멀리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혈자리를 감싸고 있는 주변의 산세. 여기서 이제 혈은, 그래서 이제 혈을 잡는 게 이제 저희 같이 이기풍수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기죠.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까 뭐 이렇게 태조, 중조 뭐 이렇게 쭉 했는데 대부분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요. 그려내면 또 다 맞아요. 또 하면은요. 자, 갈룡. 말 그대로 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일단 눈으로 형세를 봐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령론, 현기론 다 정합하면서 혈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갈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이 도대체 어디서 뻗어와가지고 어디로 지금 혈을 맺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러면 득수. 자, 혈이 갔는데 앞에 물이 가로막고 있어야 그 혈이 거기서 맺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은 그냥 용은 계속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용혈사수에서 사방에 있는 산들이 감싸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장풍이에요. 어떻게 바람을 잘 막아가지고 이놈을 순하게 만들 것인가? 장풍이 잘 예호를 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이제 장풍, 그러면서 이것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이게 용맥이 이 기가 통로를 타고 와가지고 어디에 맺혀 있는가? 그게 이제 혈을 찾는 거죠, 그게요. 그러면 네. 들어가는 건 바람이 없는 양과 좋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꼭 그건 아니고요. 바람이 없을 수는 없죠. 지금 바람을, 산이 다 막아주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자청령 우백고 북여문 남주작 이제 산세가 외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물이, 제가 물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양기람 표현이 더 낫는데, 물이 어느 쪽에서 와가지고 어느 쪽으로 빠져나가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걸 이제 이걸로 잡아내는 겁니다. 물이요. 그래서 이 이기론이 외울 것도 많고 참 머리가 복잡하니까 이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을 찾는데, 현기론에서는 와겸유돌이라고 그래요. 와겸유돌. 와는, 움집처럼 생겼다는 것, 와고요. 겸은 겸자예요. 그러니까 가위처럼 생겼다는 혈자리고, 그 다음에 유는 이제 그 여성의 가슴처럼 생긴 혈자리. 그 다음에 돌은 돌출된 혈자리. 그러니까 와, 겸, 유, 돌 중에서 이 혈을 잡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밑에 보면은 이게 이제 소쿠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쿠리. 이렇게 딱 아는 소쿠리처럼 움막처럼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와혈이라고 그래요. 와혈이고, 이거 이제 겸혈은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자리에 혈을 잡는다고 그래요. 그걸 이제 겸혈이라고 그럽니다. 목에 씌운 칼겸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겸자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유혈은 이제 보안이 여자의 이제 가슴처럼 생긴 그 자리를 유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돌혈은 이제 저희 옛 선조님 자리인데, 돌혈로 대표적인 연천에 가면은, 거기 이제 저희 이제 옛 선조님 자리가 무학대사가 이 자리를 잡은 자리인데, 우리나라 풍수 공부할 때 돌혈의 대표적인 혈이에요. 그러니까 와, 겸, 유, 돌. 이 네 가지 혈에 이제 쓰는 게 현기풍수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 있습니다. 이 자리를 무학대사가 잡은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리의 단점이 뭐냐? 바람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도사가 잡아가지고 묘를 잘 쓰면은 자손이 번성하지만은 그러지 않으면은 이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폐가 망신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돌출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기론에 들어가는데, 이기론은 이제 이 무기가 이겁니다. 여기에 천하가 다 들어있고 우주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참 기기미묘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기론은 보면은 임자, 개축, 간인, 감묘, 을진, 선사, 병어, 정미, 권신경의, 신술견이 24방위가 있거든요. 그런 임자, 개축, 간인, 진선사, 감묘, 을, 병어정, 미곤신, 경유신, 술건에 해가 8방위로 나누거든요. 이게 8방이라고 그러거든요. 24방이, 그래, 제가 이제 임자개축, 간인, 감묘, 을진선사, 병어, 정미, 권신경유, 신술견화 해가지고 24방위가 있는데 그것을 임자개축, 간인, 감묘, 을진선사, 병어정 해가지고 8방위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8방위, 24방위 24군데의 방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3개씩 쪼개면은 8군데 방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이제 이걸 굴려야 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건 기본이고 아주.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패철이라고 그러죠. 예, 네, 나경이라고도 그러고 윤도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윤도장에 유명한 사람이 전라북도 고창에 가면 계셔요. 그분이 많은 패철을 하는 수천만 원 할 거예요. 수백만 원. 그 아주 정확하다고 그래요. 자, 이기론의 특성은 뭐냐면은 제가 아까 풍수의 사과가 용혈사수에다가 향을 플러스한 게 용혈사수 플러스 향을 잡는 게 이기론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리오결이라고 그래요. 지리오결이라고 하는 이 그러니까 특히 지금 같으면 21세기에 와가지고 중요한 게 향입니다. 향을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게 뭐 산도 무너지고 막 길도 나고 다 끊기고 그랬는데 옛날처럼 완벽한 형국을 하고 있는 데가 드뭅니다. 있다 하더라도 언제 바뀔지 모르고요. 그래서 이 향이 중요하다. 좌향이. 그래서 이 좌향을 88량, 96향인데 88량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32가지 향을 맡게 쓰면은 절대 폐절이 없다고 당나라 때 양균성 선생이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88향을 위주로 쓰지만은 그 중에서 32곳의 향을 쓰면은 폐절이 없다. 자손이 폐절이 없다. 그렇게 책에 돼 있고요. 이론도 맞고요. 이론도 어쨌든 이기론이 참 기기미묘하고 아주 저는 결정판이라고 봅니다. 이제 이기론의 이제 중에 하나인데 이 호순신이라는 분이 12포태법을 만들었어요. 절태, 양생, 목욕관대, 인간, 재앙, 세병, 사묘 해가지고 이 12포태법을 창안했습니다. 호신순이 지리신법에서.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자개축, 간행감에, 을정사, 병호, 정미, 신순간에 해가지고 24방위를 8방위로 나누고 거기서 12포태 12가지의 이 포태법이 있는데 그 포태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게 이제 명리학에서 쓰입니다. 이 포태법이요. 포태법이. 근데 명리학에서는 양포태는 잘 맞는데 음포태는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태법이 어떻게 만들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태, 양생, 목욕관대, 인간재앙, 세병, 사묘 12개가 있는데 인간이 죽을 때까지 일생을 이렇게 한번 그것을 상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응을 시킨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기론에서는 이 12포태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어쨌든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단단한 바에 무른 바에 있는데 여기서 이 좋은 용들이 있어요. 그 좋은 용들이 이제 양용이라든가 장생용이라든가 관대용, 임간용, 죄악용, 세용까지도 쓸 수가 있어요. 나머지 용은 쓰면 안 돼요. 현장에서 보면은 분명한 것은 만약에 그 용이 목욕용이면은요 음란한 자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욕용 자리 같은 데는 쓰면은 이 폐절이에요. 폐절. 첫째는 근친상간이 많이 나오고 하는 게 이 목욕용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목욕용 자리는 아주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원리상 쓰면 안 되는 자리예요. 음란 자손이 끊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게 목욕용 자리거든요.